삼각형 활용해 봅시다. 삼각형 그래서 삼각함수가 어디가 되는데 원이 이렇게 있어요. 됐어요. 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을 때 이 점을 A, 이 점을 B, 이 점을 C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중딩 때 배우는 거 A의 대변은 스몰 a라고 변을 줬고요. 각 A의 대변은 B의 대변은 각 B의 대변은 스몰 b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 다음에 C의 대변은 스몰 c라고 이렇게 써요. 이렇게. 자, 그러면 나 sin A가 궁금하네. sin A 값이 궁금하네. sin A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A를 중학교 때 배웠던 거 A를 어디에 잡든 원위의 점으로 잡아주시기만 하면 원주각으로서 호 BC에 대한 원주각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여기가 A 다시더라도 요각과 요각은 똑같다는 거 배웠죠? 원주각. 자, 그러면 이 노란색 직각삼각형에서 sin A 값을 구하면 여기서 sin A 값이랑 똑같겠네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었다는 건 빗변이 지름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80도고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심에 있습니다. 따라서 sin A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지름 2R분의 마주보는 각 A 이렇게 구할 수 있다가 사인 법칙입니다. 사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같은 원리로 사인 B도 2R분의 B로 구할 수 있고요. 사인 C도 2R분의 C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배우는 사인 법칙이라는 겁니다. 사인 법칙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만 안다면 각의 사인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만 알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 무엇을? 요거를 각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걸 연결시켜 볼게요. 여기서 2R은 A분의 sin A분의 A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2R은 2R 넘어가고 sin B 내려줄 거야. sin B분의 B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2R은 sin C분의 C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첫 번째 사인 법칙은 sin A, sin B, sin C를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로 구할 수 있다. 요거 외워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사인 법칙 유도해 볼게요. 두 번째 사인 법칙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그럼 이것도 2R이고 이것도 2R이고 이것도 2R이니까 얘네 셋이 똑같겠다. 그래서 sin A분의 A랑 sin B분의 B랑 sin C분의 C는 전부 같다.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는 전부 같다라는 게 바로 사인 법칙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에요. 변 길이를 두 개 주고 각도를 하나 준다면 그러면 나머지 각에 대한 사인 값을 여기서 구할 수 있겠죠. 마주보는 변과 각을 주고 각도를 하나 준다면 이 새끼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이 네 개 중에서
세 개만 주면 이 등식에 의해서 나머지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 두 번째는 마주보는 변과 각이 주어지면 마주보는 변과 각이 주어진다면 그때 우리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 한번 해볼게요. 저기 258페이지에 1번 보세요. 자 1번 보시면 변길이 하나를 4라고 줬습니다. 각도를 2개 줬네요. 각도를 2개 줬다는 건 삼각형에서 실제로는 각도를 몇 개 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까? 3개. y 다 더해서 180도 되니까요.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C입니다. C. C를 구하래요. B랑 B가 주어졌고 C가 주어졌으니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와 같다라고 식을 세우셔서 무엇을 찾아주면 된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변길이 C를 찾아주시면 된다. 이게 바로 사인 법칙입니다. 사인 법칙. 이해됩니까? 사인 A는 그래서 외워야 돼요. 사인 A는 2R분의 A고 사인 B는 2R분의 B고 사인 C는 2R분의 C고 2R 꺼지라고 하고 정리하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랑 똑같다. 요게 지금 사인 법칙 네가 외워야 될 2가지. 하나만 더 외워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2R분의 A 대 2R분의 B 대 2R분의 C이기 때문에 A 대 B 대 C가 됩니다.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2R분의 A 대 2R분의 B 대 2R분의 C이기 때문에 A 대 B 대 C가 됩니다. 요렇게. 요거까지만 딱 3개 외워두시면 사인 법칙은 끝난 겁니다. 요렇게 3개를 언제 사용한다?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지고 마주보는 변과각이 주어진다면 나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6요소 중에 하나를 문제에서 구하라는 변길이나 각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게 사인 법칙. 이해돼? 문제에서 뭘 물어봐? 각의 A가 얼마냐고 물어본다고. 혹은 변길이 B가 얼마인지를 물어본다고. 그랬을 때 외접원을 주면 사인 법칙 써가지고 구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주보는 변과각이 주어져도 오케이 사인 법칙 써서 구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때 사용해야 할 공식들은 이렇게 총 3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사인 법칙. 참 쉽죠? 두 번째 2번도 사인 법칙 활용인가요? 자, 사인 법칙 활용 요거만 있으면 됩니다. 자, A 플러스 B 대 B 플러스 C 대 C 플러스 A가 7대 5대 6이라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몇 대 몇 대 몇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공식을 좀 외워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물론 1번 공식을 외우면 사인 A가 2R분의 A고 사인 B가 2R분의 B고 사인 C가 2R분의 C니까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로 바꿀 수 있는데 비례식에서는 똑같은 걸 곱하거나 나누더라도 비율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2R, 2R 날려서 A 대 B 대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니까 A 대 B 대 C를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갑시다. 3개짜리 비례식은 아마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내항고 외항고를 쓰는 게 아닙니다. 3개짜리 비례식은 항상 어떻게 쓰는 거냐면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요 새끼가 7K이고 요 새끼가 5K이고 요 새끼가 6K입니다. 이렇게 잡아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3개짜리 비례식은 3개짜리 비례식 이전에 나온 적이 있나요? 유리 함수 할 때 나오는데 BL이라고. 그래서 A 대 B, X 대 Y 대 Z가 A 대 B 대 C라고 이렇게 주어지면 이건 어떻게 풀라는 거냐면 X는 AK, Y는 PK, Z는 CK 이렇게 풀라는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풀라는 문제인 거예요.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그러면 오 이거 중딩 때 많이 봤던 중딩 때 많이 봤던 연립 방정식. 싹 더해서 반으로 나눠주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9K라는 게 나오고, 그럼 C는 2K, A는 4K, B는 3K라는 걸 알 수 있어서 4대 3대 2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짜자잔, 이게 바로 사인 법칙입니다. 자, 두 번째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오늘도 공수투 중간고사 범위 평면좌표부터 도형의 방정식까지 또 시험 볼 겁니다. 계속 볼 거예요. 걱정했을 때까지 계속 볼 거예요. 자, 여기는 분모할 것 같습니다. 3번 코사인 법칙. 이제 코사인 법칙을 설명할게요.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이랑 2단원에서 외워야 되는 건 사인 법칙, 그리고 코사인 법칙,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식, 이렇게 3개 정도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요. 자, 코사인 법칙은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자, 문제에서 A를 주고 B를 주고 여기 각도인 C를 이렇게 줬다고 해보자. 그랬을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한번 추론해 볼게요. 자, 일단 요거 너네 중학교 때 아마 한 건데 했을 텐데 아마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정리 하나만 합시다. 오늘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미적수 하실 분들은 모르시면 될 거 없습니다. 직각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나머지 변 두 개의 길이를 삼각함수로 표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로. 그러니까 A분의 네모는 코사인 세타야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네모의 길이는 A 코사인 세타야 라고 푸는 거 말고 보자마자 여기는 A 코사인 세타야 라고 보이셔야 합니다. A분의 세모가 사인 세타야. 그러면 세모는 A 사인 세타야 라고 이렇게 풀 수 있잖아요. 이렇게 풀지 마시고 요 길이가 바로 A 사인 세타라는 걸 써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대수에서도 중요하고 미적분 2에서는 더 중요하고, 미적분 2 안 할 건데요 해도 대수에서도 중요하니까 직각삼각형에 각도 하나랑 변 하나가 주어지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삼각함수로 표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보세요. 그러면 봐봐. 이거분의 이게 사인이잖아. A분의 A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일단 A는 없애줘야 되니까 A분의 A가 되도록 A는 일단 적어줘. 그러면 여기는 사인 세타의 분자에 해당하니까 그냥 사인 세타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요것도 코사인 세타의 이변의 길이는 코사인 세타의 분자에 해당하니까 코사인 세타라고 그냥 적어주시면 돼. 그 다음에 저기만 알려주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가 세타래, 여기가 A래. 그러면 일단 여기도 A라고 적어줘야 A가 없어지고 삼각함수만 남을 거고, 여기도 A라고 적어줘야 A 없어지고 삼각함수가 남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탄젠트 세타지. 그럼 여기는 A 탄젠트 세타라고 적어주시면 돼. 확인해봐. 이렇게 하면 탄젠트 세타 되는지. 대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지금 코사인 세타지. 근데 얘는 코사인 세타의 분모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분의 1을 곱해주시면 돼. 그럼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분모로 가면 전체는 코사인 세타로 바뀔 거니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성현, 여기를 세타라고 여기가 A라고 하면 여기는 뭐라고 잡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적으면 되겠냐? 준영아 뭐야? A A 탄젠트 분의 A인데 너 지금 탄젠트 분의 A라는 말을 한 거냐 혹시? 네. 아이씨 A 탄젠트 분의 1은 A 탄젠트 세타 분의 1은 야 이거지. 해져 있는 거야. 아, 탄젠트 세타 분의 A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왜? 탄젠트 세타의 분모에 해당하니까 탄젠트 세타를 분모에 써주시면 돼. 그러면 이해했으면 동규가 요거는 사인 세타 머리 좋아. A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코사인 세타분의 A라고 적을게요. 준영이가 이상한 소리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요거 다 쓸 줄 아셔야 돼요. 특히 근데 우리 반에 이과 가는 애들 없나? 이과 가는 사람 둘밖에 없나? 셋? 넷? 넷 빼고는 다 못 가나? 그럼 이제부터 안 하나? 저 수능도 이제 안 보니까 이제부터 안 해도 되겠네. 너네 넷은 무조건 직각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 변들의 길이를 이렇게 바로바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다영이가 간다 했지? 다영아 이 높이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요 직각삼각형에서 봐봐. B각이 C고 여기가 A야. 요 직각삼각형에서 봐봐. 사인 A는 무슨 말이야? A C 정답. 여기를 A 사인 C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삼각형에서 여기가 A면 높이는 A 사인 C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밑에는 성윤이가 이제 해 뭐라고 쓸 수 있어? 사인 A 코사인 그렇지. A 코사인 C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잖아. A 사인 세타, A 코사인 세타. 이거 쉽게야. 사수관 실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그러면 여기 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피타고라스를 쓸 겁니다. A 코사인 C를 뺀 거예요. 여기 길이는 B에서. 그래서 C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C 제곱은 A 제곱 사인 제곱 C 더하기 B 마이너스 A 코사인 C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A 제곱 사인 제곱 C 더하기 B 제곱 플러스 A 제곱 코사인 제곱 C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채훈이 똑똑하니까 치울 수 있는 게 보여 안 보여?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게 보여 안 보여? 여기 4개 항 중에서 묻고 싶은 항 2개가 있다 없다? 있다. 1, 2, 3, 4번 1, 2, 3, 4번 중에서 한 4개 중에서 누구랑 묶으면 깔끔해진다. 1번과 2, 3, 4 중에 누구랑 같이 묶으면 3번을 묶으면 A제곱으로 묶고 사인제곱 C 더하기 코사인제곱 C입니다. 얼마죠?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은 1이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게 바로 코사인 법칙입니다. 너네들이 외워야 되는 코사인 법칙.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코사인 공식입니다. 그럼 같은 원리로 B제곱은 이거 아닌 새끼 2개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배 얘네들 곱한 거 하고 코사인 B 이렇게 되겠고 A제곱은
나머지 두 변 길이 제곱하고 마이너스 2하고 두 변 길이 곱하고 코사인 A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코사인 법칙입니다. 첫 번째로 너네가 외워야 할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딱 두 개만 외우면 되는데 두 번째도 실은 이 식을 변형시킨 거라서 안 해도 이 식으로 풀 수는 있지만 좀 더 빨리 풀기 위해서 지금 봐요. AB와 변 AB와 각도 C면 두 변과 끼인 각을 줬을 때는 이걸로 푸시는 게 좋습니다.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는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다음 관계식으로 구해주시면 된다고요. 이걸로 구해주시면 된다고요. 현선은 외웠나? A제곱은 A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 뭐지 방금 A제곱이었네. 그 처음 말했던 게 C제곱. C제곱 그러면 A, B 코사인 C. 그렇지. 태희야, B제곱은 EAC 코사인 B 이렇게. 그러면 지민아 C제곱은 나 C제곱 맨 처음에 했나? A제곱은 그래 이렇게 잘하는데 자꾸 까먹는 게 문제인 건가? 배웠을 때는 금방금방 외우는데 오래 못 가는 게 문제인가? 요거 코사인 법칙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 식에서 유도할 겁니다. 두 번째는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코사인 값을 구할 겁니다.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코사인 값을 구할 거예요. 자, 이 식 변형시킬 거거든요. 얘를 넘기고 A제곱 넘겨서 EBC로 나눠줄 겁니다. 따라서 E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바로 코사인 A 값이 됩니다. 얘는 어떨 때 ABC 세 변의 길이를 준다면 각도 원하는 거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C 싹 구할 수 있다.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두 번째, 세 변 길이 줄 때. 세 변 길이 줄 때. 자, 그러면 코사인 B도 유도해 봅시다. 코사인 A는 이 새끼 아닌 거 두 개 EBC 분해 요 새끼 아닌 거는 제곱해서 더하고 요 새끼인 것만 빼주시면 돼요. 제곱을. 그러면 동규가 코사인 B는 분해 외우는 거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C는 종현이가 코사인 C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코사인 법칙 두 번째. 오연서양 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배우는 메인 내용은 다 배웠습니다. 삼각형 활용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메인이에요. 나머지는 쩔이고요. 요거 두 개만 정확하게 아까 사인 법칙에서 외워달라고 했던 세 개와 그 세 개가 뭐였습니까? 장성현 씨. 네. 사인 법칙 아까 세 개 외워달라고 박수 쳤던 거 그거 뭐였습니까? 불러봐. 첫 번째. 아, 이 새끼야. 아, 정말. 뭐였습니까, 채우다? 사인 A, 그래, 좋아.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C. 오케이, 그렇게만 하면 돼요. 는 2R이라고 해도 되고. 그게 두 번째 식이었고. 첫 번째는, 태리나, 뭐였습니까? 사인 법칙에서 외워달라고 1번이라고 써놨던 그 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인 A는? 2R분의 A. 지우야, 사인 B는? 2R분의 B. 서정아, 사인 C는?
2R분의 C.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서야 뭐 하나 더 외워달라 그랬어? 저기요. 사인 A, 사인 B, 사인 C. C는 A, 1대 1대 C. 너 그거 다 하는데? 야, 너 뭐야? 대수도 너무 고장나요. 야, 외워. 5개 꼭 외워주셔야 돼요. 이걸로 푸는 거예요. 저기 3번 적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3번 적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가계를 줬고요. A, B가 뭐냐면 C예요. C. A, C는 뭐냐면 B예요. B. 이거 우리가 외웠던 형태로 항상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각 A는 120도래. AB, C는 X고 AC, B는 X분의 4래. 아, 두 변과 거기 끼어있는 각도 A를 줬구나. 그랬을 때 BC는 A야. A의 최소값을 구하래. A 구하래. 두 변과 끼인 각 줄 테니까 A 구하래. 그럼 갑시다.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B 곱하기 C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를 모르면 못 풀겠죠? 코사인 120도. 동현이 누구야? 종현이랑 동규를 합쳤다. 종현 코사인 120도. 120도짜리 동경을 그려서 X축과 끼인 각을 찾아주시면 얘는 2, 4분면 60도라 했었다. 기억나냐? 코사인 120도 구해 못 구해. 할수 있어요. 그렇지. 코사인 60도 얼마고? 2분의 1이고 2, 4분면에서 코사인은 얼싸 않고 2, 4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플러스로 바뀌고 2는 없애줄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 4 되겠네요. 자, 역수합 주어지고 최소값 물어봤어요. 동규, 역수합 주어지고 최소값 물어봤어요. 뭐 쓰라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배웠는데 채훈, 역수합 주고 최소값 물어봤어요. 뭐 쓰라는 거예요? X제곱은 양수입니다. 양수 조건에다가 역수의 합 주고 최소값 물어봤어요. 모르겠어? 지민아 뭐야? 뭐 왜? 가영아 뭐야? 산줄기요. 산술기하 쓰라는 거죠. 산술기하. 그거 나갔다. 2 루트 얘랑 얘 곱 4 끝. 아이 진짜 역수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면 산술기하 쓰는 거. 산술기하 왜 곱이 일정하니까 곱 주고 합의 최소값 물어본 거라서. 그래서 답은 8이 됩니다. A제곱이 8이니까 A는 2루트 2가 답이 되겠네요. 2루트 2가 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 4번 3개가 같다라고 하면 뭐 쓰는 거게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게요? 3개가 같다. 그 지수에서도 3개가 같다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자, 이렇게 3개가 같다라고 하면 이건 또 어떻게 푸는 거게요? 자, 방금 전에 3개짜리 비례식 푸는 거 알려드렸죠. 이번에는 3개짜리 등식 푸는 거 알려드릴게요. A는 B는 C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나오면 A는 B는 C라고 문제에서 주어지면 너는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는 K라고 잡고 푸시면 됩니다. 는 K라고 잡고 푸시면 돼요. 그러면 sin A는 몇 K가 됩니까? 4분의 K가 되고요. sin B는 몇 K가 됩니까? 2분의 K가 되고요. sin C는 몇 K가 됩니까? 3분의 K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코사인 A를 구하래요. 생각하세요. 코사인 A 구하래요. 코사인 A는 무엇을 알아야 구할 수 있죠? A제곱은 두 변과 끼인각을 알려주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각도는 코사인 A는 세 변을 모두 알려주면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코사인 A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세 변 길이를 알아야 코사인 A를 구합니다. 그럼 세 변 길이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 새끼는 지금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를 알려준 거죠. 그럼 A 대 B 대 C는 어떻게 됩니까? 4분의 K, 2분의 K, 3분의 K 12 곱할게요. 3K 대 6K 대 4K 3대 6대 4라는 걸 알려준 거네요. 3대 6대 4. 그래서 B를 3이라 잡고 C를 6이라 잡고 B를 3이라 잡고 아니 뭐래 B가 6이고 지금 여기가 4죠? B를 6이라 잡고 얘를 4라 잡고 얘를 6이라 잡고 얘를 4라 잡고 얘를 3이라고 잡으시면 K를 붙여도 어차피 약분돼 가지고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걸 계산해 주시면 12, 48 분의 36, 16, 52 빼기 9, 43 이렇게 해서 코사인 A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나 이해돼? 아 거짓말 하지 말고 진짜 이해돼? 봐봐 코사인 A를 구하래. 그럼 코사인 버튼 불러봐. 코사인 A는? 코사인 A는? 지웠어 다. 코사인 A는? E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그래서 코사인 A를 문제에서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착하게 A는 3이에요, B는 6이에요, C는 4예요. 코사인 A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공식만 외우면 끝나는 거니까 이걸 살짝 꼬았는데 어떻게 꼬았냐면 변 길이의 비율을 안 주고 사인의 비율을 준 거야 지금. 사인 A, 4사인 A랑 2사인 B가 똑같고 그거는 또 3사인 C랑 똑같대. 이랬을 때 우리가 이걸 쉽게 풀려면 사인 A는 4분의 K, 사인 B는 2분의 K, 사인 C는 3분의 K라고 푸시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세변 길이를 알아야 코사인 A를 알잖아. 그러니까 사인 법칙에서 배웠던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랑 똑같다는 걸 이용해서 변 길이의 비율을 찾아낼 거야. 그래서 이거 대 이거를 선생님이 12를 곱한 거야. K는 날리고 12를 곱해주시면 3대 6대 4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변 길이의 비율이. 그럼 이게 3, 6, 4면 여기에 6 넣고 4 넣고 6 넣고 4 넣고 3만 집어넣어 주시면 그럼 코사인 A 값을 구할 수 있다고. 선생님 정확하게 3대 6대 4라고 얘기하면 6대 12대 8일 수도 있고요. 9대 18대 12일 수도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분수식이라서 약분돼 가지고 똑같을 거야. K가 붙으나 안 받으나. 그래서 그냥 3, 6, 4라고 집어넣어서 푸셔도 되고 정확하게는 얘를 3K, 얘를 6K, 얘를 4K라고 하시면 K제곱은 약분돼서 사라지면서 이 똑같이 48분의 43이 나올 거라고. 이해돼? 진짜 돼? 자, 그 다음에 5번 사인 법칙 플러스 코사인 법칙 합쳐놓은 거. 자, 이제 5, 6, 7번까지 5, 6, 7번까지 다 뭐 할 거냐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자, 그럼 이제 너네가 생각을 해야 돼. 각 B가 45도래. B가 4래요. C가 2루트 2래요. 그러면 A는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각 B가 45도고 B가 4고 C가 2루트 2래. A가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그럼 얘는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게 좋을까? 사인 법칙을 쓰는 게 좋을까? 생각을 먼저 해보세요. 코사인 법칙을 좀 쓰는 게 좋을까? 사인 법칙을 쓰는 게 좋을까? 자,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 B분의 B는 코사인 C분의 C라서 C 각도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C 각도를 찾으면 A 각도가 나오겠죠. 가드하면 180도니까. 그래서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 첫 번째.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세요. 코사인 B는 세변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 ABC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 이 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거 알죠? B 알고 C 아니까 A 빼놓고는 식이 전부 다 숫자로 나오겠죠. 그럼 이 식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한 방에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인 법칙이 계산은 예뻐요. 사인 법칙이 계산은 예쁜데 코사인 법칙은 웬만하면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코사인 법칙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될 수 있어요. 근데 계산은 사인 법칙 월등히 좀 깔끔해서 그래서 사인을 쓸 수 있으면 사인을 쓰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거 사인 A분의 사인 C분의 C는 사인 B분의 B로 C 구하고 C로 각도 A 구하고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로 해가지고 조져도 되고 아니면 한 방에 코사인 B는 ABC 3개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코사인 B는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넣어서 풀어도 된다. 그러면 얘 2분의 루트 2 코사인 B 그 다음에 C 2루트 2 4루트 2 4루트 2A 그 다음에 A제곱 8 빼기 16 그렇게 되면 얘 넘어가시면 8A 약분하시면 4A A제곱 마이너스 4A 빼기 8은 0 따라서 A 값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더하기 12 그래서 2루트 3 근데 A의 길이는 양수 변 길이는 양수기 때문에 2 플러스 2루트 3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 2루트 3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 어떤 삼각형인지 판단을 하래요. 어떤 삼각형인지 판단하래요. 이게 뭐냐? 자, 삼각형의 판단은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변 길이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삼각형의 판단은 변의 길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삼각형의 판단은 변의 길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sin A나 sin B나 sin C를 주면 뭐라고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냐면 변의 길이인 2R분의 A로 바꿔주시고 2R분의 B로 바꿔주시고 2R분의 C로 바꿔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럼 R은 어차피 또 사라질 거거든요.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근데 코사인 A랑 코사인 B랑 코사인 C가 나오면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B는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으로 바꿔서 푸시면 되는데 그러면 3번 사인제곱 A는 이 새끼를 제곱한 거니까 4R 제곱분의 A제곱이라고 바꿔서 푸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 4번 요 새끼가 제일 그지 같은데 야 코사인 제곱 A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제곱할까? 뒤질 텐데 요거 제곱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쁘게 쓸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얘 제곱하는 거 봐요. 예쁘게 쓸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코사인 제곱 A가 누구랑 똑같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랑 똑같죠. 따라서 얘는 1 빼기 4R 제곱분의 A 제곱이라고 바꾸시는 게 요거 제곱하는 것보다 훨씬 깔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6번 보시면 코사인 제곱 플러스 A는 2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B 더하기 코사인 제곱 C래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A로 바꿀 겁니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B로 바꿀 거예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C로 바꿀 겁니다. 따라서 1, 1, 1, 1 사라지고 마이너스 곱해주시면 사인 제곱 A가 사인 제곱 B랑 똑같고 더하기 사인 제곱 C랑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4R 제곱분의 A 제곱이 4R 제곱분의 B 제곱 더하기 4R 제곱분의 C 제곱이랑 똑같대요. 따라서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렇게 됩니다. 무슨 삼각형입니까? 무슨 삼각형이야? A가 가계이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됩니다. 가계이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자, 그 다음에 7번 마지막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마지막.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넓이는 거줘요. 자, A 지점에서 산 꼭대기를 볼 때 그 방향은 북쪽이고, 야, 동서남북이 어딘지 아냐? 평면접기에서? 동서남북 아는 사람? 지도 볼 때 동서남북이 어딘 줄 알아요? 어디가 동이 이게? 1, 2, 3, 4번. 동쪽이 어디 이게? 오, 모르는 사람 솔직히 괜찮으니까. 지도 볼 줄 모른다. 여기가 동이고요. 야, 여기가 동이면 어디가 서겠냐? 동이랑 서랑 반대 방향인 건 아냐? 아, 그것도 몰라? 아이고. 동서남북. 야, 씨. 알아야 해. 알아야 돼. 수학 문제 풀 때도 알아야 돼. 또 봐. 알려줄게. 동서남북이에요. 동서남북. 그래서 A에서부터 북쪽으로 A에서 산 꼭대기를 봤을 때 그 방향은 북쪽이고 올려다본 각도는 45도래요. 올려다본 각도는 45도래요. 그 다음에 A 지점에서 서쪽으로 500m 떨어진 지점에 B에서 산 꼭대기를 올려본 각도는 30이래요. 이 산의 높이는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림 그리가지고 해야겠는데. 여기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려다보면 이렇게 산이 있어요. 여기 북쪽에 산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려본 각도가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45도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500m 떨어진 지점에서 여기서 이렇게 올려다보면 이 각도가 30도라고 얘기했어요. 산의 높이를 구하래요. 잠깐만 다시 그려줄게. 어떻게 그리지? A에서 여기가 500, A, B, 여기가 500.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얘를 위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다본 각도가 45도고요. 여기서 이렇게 올려다본 각도가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30도라고 얘기했어요. 30도라고. 3D.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30도라고 얘기했고요. 여기가 지금 45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그려야 돼요. 산이 있는 지점을 C라고 할게요. 이거 산의 높이를 X라고 이렇게 할게요. 지금 방금 전에 쌤이 말한 거를 평면에 지금 이렇게 그린 거예요. 지금 여기가 30도, 여기가 45도, 여기가 30도. 이렇게 머릿속에 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가 45도고 이렇게 해가지고 30도인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한 게 지금 이거예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30도고 이게 지면의 산꼭대기는 수직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는 2x가 되고 30도, 90도, 60도라서 여기는 루트 3x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45도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가 x면 여기도 x가 이렇게 됩니다. 1대 1대 루트 2 여기가 x. 따라서 요 직각삼각형에서 루트 3x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500의 제곱 이렇게 해서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x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삼각비 이용해가지고 여기 높이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서 본 게 30도고 여기서 본 게 45도래. 그러면 여기가 산꼭대기는 지면으로부터 수직이니까 여기가 x면 여기도 x. 여기는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루트 3x. 얘는 북쪽 얘는 서쪽. 그러면 둘이 수직. 그래서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쓰시면 문제 끝.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일단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다 외워보시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다 외워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 하나씩 풀면서 연습해보세요. 이제 나머지 내용은 10분이면 다 끝나거든요. 웨이프형지 줄 테니까 5개 써야 돼요. 못 쓰면 저녁 못 먹으러 가요. 아, 저녁 먹으러 안 가는구나. 못 쓰면 10시까지 남을 줄 알아요. 아까 말한 사인 법칙 3개랑 코사인 법칙 2개. 아까 말한 사인 법칙 3개랑 코사인 법칙 2개 5분 뒤에 백지시험 봅니다. 그거 못 쓰면 무조건 10시까지 남아요. 뭐 학원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 그것도 안 외우는 새끼야. 뭐 다른 학원 가서 뭔 의미가 있겠어. 너 그거 5개 외워요. 불러드릴게요. 1번 사인 A는 2R분의 A, 사인 B는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C. 이게 1번이야. 사인 A는 2R분의 A, 사인 B는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C. 이게 1번. 2번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랑 똑같다. 2번 3번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다. 써 있어요 여기. 하나 빼고 다 써있어. 그래. 순서가 중요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다. 그 다음에 4번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세개 중에 하나만. 안 돼. 싹 다. 하나를 하면 다 아는 거야. 아니야. 하나만 적어. 뭔 개똥 같은 소리야. 하나를 알려주면 둘, 셋을 안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근데 3개를 알려주면 하나를 알겠지. 어? 3개 알려주셨으니까 하나.
다 알아야 돼. 그 다음에 5번 코사인 A는 2B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코사인 B는 2AC 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코사인 C는 2AB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5개 5분 있다가 시험 볼게요. 쉬는 시간 없다. 못 풀면 쉬는 시간 없다. 못 쓰면 쉬는 시간 없다. 제대로 안 보낸다. 이거 하나 틀리면 몇번 써야 돼요? 지금 100번. 예? 100번. 뼈에 새기게. 뭐라도 하나 남겨야 될 거 아니야. 대수를 하는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도 못 외우면 안 돼. 100번.
다 됐나요? 자, 말씀 드릴게요. 쉬어야 합니다. 쉬어야 쉬어요. 넌 날 왜 이렇게 주정아, 넌 나 왜 이렇게 흥분시키냐?